119죠? 예, 말씀하세요. 119 상황실로 다급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무슨 119죠? 예, 말씀하세요. 우리 아들이 가스 먹은 것 같아요. 가스 중독이요? 아직 몸이 뜨니까 빨리 오세요. 빨리. 누나 빨리 왔으니까. 아들이 그 집에서 연탄가스를 마시고 쓰러진 겁니다. 신고 10분 뒤 구급대원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서는 매캐한 냄새가 났고 희부연 연기도 자욱했어요. 구급대원들은 동공 반응과 심전도를 확인했는데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집으로 가보니까 거실에 연탄난로 뚜껑이 열려있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이 아들과 어머니 단 둘뿐인 거예요? 사망한 최 씨보다 2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2년 전에 결혼해서 분가한 상태였어요. 큰아들은 아직 미혼인지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던 거고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요. 당시 어머니는 안방에서 문을 닫고 낮잠을 잤는데 연탄가스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깬 겁니다. 그리고 신고한 겁니다. 어머니는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깰 정도였는데 아들은 왜 못 일어났을까요? 아들은 평소 술을 많이 마셨는데 그날 또 소주를 3병 정도 넘게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 마신 거면 냄새를 못 맡았을 수도 있겠네요. 국과수에서는 사망한 아들 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0.010% 미만이었습니다. 소주를 3병 정도 마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수치가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결론적으로는 최 씨는 사망 전에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대신 부검 결과 수면제 성분이 다량 검출됩니다. 가스 중독이 아니라 약물 중독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부검 결과 최 씨의 혈중에서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농도가 40% 이상 검출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담배를 끊임없이 손에 들고 있는 분도 9%를 넘지 않아요. 즉 불가항력적인 상태에서 일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는 연탄가스를 다량 흡입했고 그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들이 평상시에도 수면제를 복용을 하고 있었나요? 아들이 평소 불면증이 있어 수면제를 먹긴 먹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약을 먹고 난로 뚜껑을 열어놨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는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전날 밤에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어머니 신 씨는 그날따라 잠이 잘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3시경 게임을 하던 아들에게 말하고 인근 사우나에 간 거예요. 거기서 잠을 잤고 한참 뒤인 오전 11시 30분경 집으로 들어옵니다. 아들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다시 은행을 가기 위해서 10분 뒤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낮 12시 50분경 완전히 집으로 귀가를 하는데요. 당시 들어오니 거실 난로에 뚜껑이 열려 있었고 연탄가스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럼 오전 중에도 이미 한 번 가스 누출이 있었던 건데 그때는 119에 신고를 안 했던 거네요? 그때 아들 방으로 갔던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있던 아들에게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잠만 자면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주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웅얼웅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술에 취해서 잠자는 중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안방에서 낮잠을 잤고 그런데 잠든 사이에 같은 상황이 또 벌어져서 이제 결국은 119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대체 누가 연 거죠? 경찰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사망한 큰아들과 결혼해가지고 분가한 둘째 아들의 성이 다른 거예요. 큰아들은 최 씨, 둘째는 박 씨였어요. 사망한 큰아들이 양자였습니다. 최 씨 사연이 좀 기구합니다. 태어난 직후 부모에게 버려져서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최 씨는 조직폭력으로 활동하다가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안양의 한 골프장에서 어머니 신 씨를 처음 만나게 된 겁니다.
우연히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2년 뒤인 2004년 정식으로 최 씨를 호적에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최 씨 나이가 37세, 어머니가 56세였습니다. 양자로 입적한 그의 어머니 신 씨는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에 대한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내가 사망하거나 재산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될 때 모든 재산을 친아들 박우현과 양아들 최대영에게 똑같이 2분의 1씩 나누어 주기로 약속을 하며 둘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유언장까지 남길 정도면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당시 시세로 40억 원 상당의 건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유한 땅도 무려 3만 5천 평에 이르렀고요. 다른 지역에도 아파트 2채가 또 있었습니다. 친아들 입장에선 이거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친아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며느리도 아마 양아들을 순순히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어요. 양아들 최 씨가 어머니와 살면서 건물을 관리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친아들이 맡아 운영하던 노래방까지 양아들에게 넘어갑니다. 최 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연탄난로 뚜껑을 연 사람이 친아들인 거 아닐까요? 그래서 당시 경찰은 친아들 부부 건강보험 급여 내역을 확인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병원에서 수면제를 15정을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집 현관문 앞에 CCTV 한 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친아들 부부가 사건 당일 집에 오긴 했어요. 오. 근데 이제 시간대가 안 맞아요. 왜요? 그러니까 최 씨가 사망한 직후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거죠. 이날 어머니 외엔 집에 드나든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어머니 신 씨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며느리보다 더 많은 양의 수면제를 사서 모은 사실이 확인이 돼요. 무려 72정입니다. 어머니 신 씨는 이에 대해 자신이 우울증과 불면제를 치료하기 위해 처방받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찰이 꼭 해봐야 되는 게 있죠. 사망한 양 아들의 그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망 20일 전에 보험이 무려 3건이나 새로 가입된 게 확인이 돼요. 어머니 신 씨는 최 씨를 입양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양 아들에게 총 9개의 보험을 들어준 상태였습니다.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약 1억 9천만 원 상당 되었고요. 근데 추가로 가입한 상권의 사망 보험금은 약 4억 4천만 원 상당 모두 어머니가 수익제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또 어머니 돈이 일단 많잖아요. 근데 굳이 4억 4천만 원 때문에 누구 사람을 죽일까요? 일단 양아들 사망 직전에 들었던 보험사들부터 다시 연락을 해봤는데 양아들이 사망하고 2년 뒤에 보험금을 받으려고 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보험 청구 기간이 2년이거든요. 2년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청구를 하기에는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으니까 기다렸다 청구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망 경위가 불명하고 사망 직전 고액의 보험에 집중 가입된 점이 의섭다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한 상태였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던 타설 정황을 찾아내기 위해선 사망한 아들의 시신을 다시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 119 신고 시간이 저녁 7시경이었고 거만이 시작된 건 밤 9시였습니다. 당시 거만이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시체 경직은 대관절뿐만 아니라 소관절까지 모두 와 있음. 통상 사망한 이후 2~3시간 정도 되면 시체 경직이 시작됩니다. 작은 관절부터 큰 관절까지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사망 시간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망 후 12시간 전후가 지난 상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검 결과 최 씨의 혈중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농도는 48%였어요. 그 수치가 나오려면 몇 시부터 연탄가스가 새어나온 걸까요? 그걸 알아야만 사건의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겠습니다. 사건 현장과 비슷한 50평형의 그 실내에 연탄 난로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연탄 난로의 상단부의 뚜껑을 열어놓고 실험을 개시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차례 실험을 해보니 변사자의 혈액에서 검출된 일산화탄소 농도가 되려면
최소 약 4시간 정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시각이 오전 9시였잖아요. 그로부터 4시간 전인 새벽 5시부터는 가스에 노출되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양아들 최 씨는 그럼 수면제를 언제 먹었냐 하는 겁니다. 수면제는 한 알만 먹어도 보통 30분 이내에 약효가 발효되기 때문에 가스 누출 시각보다 최소 1시간 전에는 수면제를 복용했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가스 누출이 시작된 게 새벽 5시부터라고 추정을 했으니까 수면제를 먹은 시각은 새벽 한 서너 시. 어머니는 새벽 3시에 잠이 오지 않아서 인근 사우나에 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40분경에 귀가를 했어요. 그때 어머니는 이때 아무 일이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이미 오전 9시에는 양아들이 죽어 있었던 걸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뻔한 거짓말을 한 거네요. 집 나가기 전 이미 양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였다고 봐야죠. 아까 며느리가 수면제를 처방을 받았잖아요. 그럼 다 공범인 건가요? 며느리가 강원도의 병원에서 수면제를 구입하고 몇 분 후 어머니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전화를 끊자마자 집 컴퓨터로 해당 성분을 검색해요. 또 비슷한 시간대 친아들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그 단어를 저장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저희들이. 어머니와 친아들 부부가 공모했다는 결정적인 스모킹 건 아닌가요? 그럼 정말로 보험료 그 몇 억을 받으려고 양아들을 살해를 한 건가요? 사실 이 어머니와 양아들 최 씨 사이에는 2년 동안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어머니 소유의 건물에서 이 가게를 운영하는 세입자가 말하는 이야기는 택배가 자꾸 사라져서 건물주 이 신 씨 몰래 현관 앞에다가 CCTV 한 대를 본인이 달아놨대요. 그거를 수시로 돌려보는데 화면에 이 어머니와 양아들이 찍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찍힌 모습이 둘이 뽀뽀를 하는 거예요. 뭐야 진짜? 어머니와 아들이 19살 연하인 최 씨에게 사랑에 빠진 거죠. 2002년 말부터 신 씨는 최 씨를 데려와서 동거를 먼저 시작했다고. 연인 관계였으면 결혼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입양을 한 게 이게 당최 이해가 되지가 않거든요. 소유욕이 더 강했던 거 아닐까. 소유하고 싶어서 자신의 양 아들로 만들었다면 곁에 두고 서로 위하면서 잘 살면 되지. 결말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사건에서 이상하게 풀리지 않았던 한 가지. 범행 동기가 양아들 최 씨의 친구를 통해서 밝혀져요. 아, 내가 말이야 집에서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자다가 어머니이자 연인인 신 씨에게 들켰다는 거예요. 여자 문제를 계속 일으켰고 그로 인해 둘 사이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신 씨가 양아들 최 씨를 살해한 동기가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결국에는 치정이었네요. 어머니 신 씨와 친아들 부부를 체포를 합니다. 결국은 며느리가 자백을 했고요. 신 씨는 이제 반성하지 않고 법정까지 가서도 무죄를 주장을 했습니다. 끝까지 항소하고 상고까지 했는데 징역 20년을 선고를 받았고요. 범행을 도운 친아들과 며느리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팀장님, 성기가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는 성기가 절단된 채로 사망한 상태. 예, 내가 죽였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고 여자친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범행을 사주하고 범행을 실행했다는 증거로 그 여자도 봤대요?